지금 이건 뭐냐면 문학 템플릿입니다. 수능형 교재고요. 지금 교재 회의를 하면서도 9월 14일 수요일 교재 회의를 하는데 우리 4개국어 국기훈 교재팀입니다. 교재 회의를 하는데 플러스 선생님들도 이걸 내용을 알고 무슨 선생님이죠? 뉴 버전의 4개국어 4개 고등부의 수능형 교재에 들어갈 내용인데 수능형 교재 시스템을 아셔야 되는 거니까 다양한 건 있겠지만 지금은 그 중에 하나인 뭐냐면 문학 지문별 유형별 지문 국기운입니다. 지문 국기운을 예전에는 지문마다 하나씩 물어봤는데 너무 힘듦으로 그러니까 문제에는 뭐가 있죠? 지문과 문제가 있는데 이 지문 국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국기운은 각각 만들 거예요. 해설지 보고. 지문국 기운 중에 대상은 문학이에요. 왜냐하면 독서랑 화법과 작문은 이 글상자, 이해 속도, 이해 기억 속도 템플릿 박스 알죠? 박스 템플릿 대체하기 때문에 얘네 지문 테스트는 끝난 거예요. 물론 독서랑 화작도 일일이 지문마다 물어볼 내용들을 큐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교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나중에 이 수능 교재를 사용할 4개 국어의 고등 선생님들은 이 지금 내가 왜 이런 걸 만드는지 개요를 아시고 배경을 안 다음에 나중에 강의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분들은. 자 그러면 문학 국기운 지문 템플릿입니다. 그 중에 현대시 그럼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지문이 있겠는데 이 지문도 해주쌤이 이거 가나다 따로따로 가는 거죠 이거?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운문 템플릿, 산문 템플릿 두 개를 만들 거냐, 아니면 현대시와 고전시가 이렇게 나눌 거냐, 거기다가 극시나리오까지, 교술 장르까지 이렇게 나눌 거냐에 대한 템플릿. 자, 그러면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좀 있어요. 공통된 것도 있지만 나누자. 일단 현대시부터 갈게요. 그럼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 원래는 내용적 이해와 형식적 이해에서 내용적 이해에서는 원래는 시어의 의미겠죠. 시어의 속성. 이걸 내가 항상 2차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어는 보이는 건 1차적인 표면적인 의미지만 아이들이 알을 건 2차의 이면적인 의미, 2차 속성 혹은 이걸 상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시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작품의 지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이해하는 걸 알아야 그걸 템플릿을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고 이걸 알아야 템플릿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고 그래야 만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만들 것이며 혹은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도 아 이런 거니까 이렇게 강의하고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설명하면 이거를 뭘 써오라는 거예요? 라고 하겠죠. 실제로 학생들이 해와야 되니까. 그러면 내용에서는 1번 시어의 의미 2차 속성이 필요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 시의 템플릿인데 자, 이 템플릿 만든다는 건 편하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이면 교재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있는데 조금 그냥 붙일 것만 아니냐, 붙일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뭐냐면 이거에 관련 템플릿은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 파악기에서 화자, 그러니까 아니, 다섯 볼게요 이거를. 그다음에 시어가 이 속성이 나온다고 하면 두 번째가 뭐죠? 뭐니? 이거죠.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상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성을 통한 상황, 속성을 통한 정서, 속성 태도. 이게 내용적 이해에서의 중요한 거고 형식적, 표현적 이해에서 우리가 시에서 물어봐야 할 것들은 서술상 특징인데 첫 번째가 운율이죠, 운율. 두 번째가 이미지. 세 번째가 표현법. 네 번째가 시상 전개 방식. 다섯 번째가 어조. 여섯 번째가 기타인데 그러니
우리가 지금 템플릿을 만든다는 것도 내용 이해의 템플릿과 형식 이해의 템플릿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드리면 이대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내용 형식을 하나로 만들어도 되고요. 어차피 그냥 뚱 붙이는 거니까. 또 하나는 시 한 작품당 하나입니다. 시 한 작품당 하나니까는 가가 있고 나가 있으면 이 뒤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템플릿은 박스가 좋을 것 같아요. 박스가 템플릿 같은 느낌이 드니까 박스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야 글상자 해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어인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어를 학생이 스스로 잡아서 할 거냐, 템플릿을 만드는 선생님이 시어를 잡아줄 거냐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학생이 스스로 잡으면 좋은데, 단점은 학생들은 뭘 잡을지 몰라요. 선생님이 시어를 잡아주면 중요한 시어를 이 시에서 알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지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근데 템플릿을 만든 선생님이 조금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그래도 많이 줄은 거니까 학생 스스로 잡으라고 하면 아주 그냥 개차반입니다. 어떤 놈 하나 잡아오고 어떤 놈 10개 잡아와요, 이거. 그러니 이 시어인데, 그럼 이해주 쌤이 저 시에서의 중요한 시어를 아냐죠. 이럴 때 황성원 쌤한테 형광펜을 쳐달라고 하면 돼요. 이 국어 선생님들은 알아. 그냥 중요한 명사든 서술어든 형광펜을 쳐주면 넣으면 돼. 물론 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자, 황성원 쌤 이게 낫겠지요?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이게 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운문문학이 끝나는 게 고전 시가도 결국엔 이거거든요. 근데 고전 시가가 이 시어의 1차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강호가 뭐야? 뭐 강과 오수 이건 다 알겠지만, 그리고 자연. 자, 1차 속성과 2차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현대시는 1차 속성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무, 돌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쉬워. 확 통과고, 2차 속성에서 얘가 인간이 나와야 되고, 얘가 자연이 나와야 되고, 얘가 폭력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거든. 근데 고전 시가는 1차 속성 자체가 고전어이라 어렵죠. 그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내용에서의 템플릿은,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5년, 10년 쓸 수 있는 템플릿이라서 이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회의 시간에. 또 하나는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이 내용을 수업할 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정답을 줄 거냐 말 거냐도 있죠. 정답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불러줄 거냐, 우리가 정답을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정답을 주려면 황성원 쌤이 정답을 줘야 되고, 각각 선생님이 하시려면 선생님마다 그 속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정답 부분은 나중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시어를 땄으면 정답 뭐예요? 황성원 쌤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내가 더 추가해가지고 나중에 교재를 다 만든 다음에는 이거 시어 이거 아닌데 이거 더 추가할까? 그때 다시 또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주는 게 수업하는 선생님들한테 되게 중요하겠죠. 그 정답을 학생한테는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정답을 주면 수업할 때 맥이 빠져버려. 정답을 보고 들어오면. 그래야 수업 정답을 몰라야 선생님 정답을 불러주면서 긴장감이 있어서 수업 시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정답은 아이들이 먼저 채점해 오게끔 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수업 시간에 채점하게 합니다. 그래야 수업이 더 살아있어요. 일단 정답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면 일단 시어를 주는데, 그럼 이걸 이렇게 하겠죠? 내용과 이거 형식이죠. 여기서부터 형식이야. 그러면 내용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박스 만들고 형식 박스 만들어도 돼요. 내용 박스에서는 반 나누겠죠? 다시 그릴까 이거? 그려볼까요 이거를? 현대시 내용 박스는 이렇게 반 나누겠죠? 여기가 시어겠죠? 여기가 상정태죠. 자, 상황정서 태도를 적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정서 태도. 화자. 화자 발견해라. 그러니까 화자와 대상. 그럼 여기다 또 이제 화자 쓰고
대상은 적어라. 이게 템플릿이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원래 한번 잘 꼼꼼하게 잘 만들면 구글 시트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고 요 시어인데 요거를 한 시당 몇 개 줄까요? 칸을 몇 개 줄까? 그리고 나눠서 여기는 시어 항상 이게 있어야 돼. 1차 속성, 2차 속성 이렇게 가야 돼요. 시에서 중요한 건 예죠. 그게 그래서 문학을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어의 속성이 1차 속성이면 예술이 아닌 거야.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시는 얘 너무 쉽죠. 나무가 나무지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 되는 거고 이게 고전 시가나 가사 작품이 되는 순간 이게 되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앞에 고전 시가 가사다 그런 순간 이 시어가 20개가 넘어요. 그럼 우리는 템플릿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5개 만들었으면 선생님 나머지는 어디다 적어 이러겠죠. 그러니 이거는 융통성 있게 플렉시블하게 넘을 수 있죠. 앞에 있는 작품을 보고 황성원 쌤한테 아니면 해주 쌤이 이거를 더 해주면 좋아. 국어를 좀 안다면 상충곡에선 이런 단어가 중요하지 하고 여기다 두두두둑 치면서 이게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이게 뒤로 밀리면 돼. 뒤로 밀리면 돼요. 종이가 아까운 게 아니니까. 그래야 애들이 상충곡이든 면왕정가든 규언가든 그 시어의 의미를 다 조사해오란 뜻인 거지 이거를. 그러면 거기다 형광펜을 쳐주면 그 단어를 여자 해줄쌤은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휘국 기운이죠. 그럼 어휘국 기운에 1차 속성, 2차 속성이 있나? 시는 시 어휘국 기운은 2차 속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시는 그럼 2차 속성은 물어보나요? 근데 1차 속성, 2차도 분리해도 괜찮나? 1차 다음에 2차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거든. 1차는 저기서 적고 2차는 여기서 적고. 물론 2차 속성이 중요하니까 그럼 현대시에는 1차 속성이 아예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들려는 건 그럼 고전시가랑 현대시랑 템플릿 2개 만들어야 돼. 고전시간 얘가 필요하거든. 근데 고전시가도 1차 속성은 어휘국기운에 있다라는 건가? 그럼 1, 2차를 합쳐야 돼. 아니면 그러면 거기서 1차, 2차라고 만든 다음에 이거를 어휘국기운에서 시를 만들면 여기다 이걸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면 1차가 세고 2차가 한이죠. 그럴 때 이건 고전시어기 때문에 이거를 어휘국기운을 뺄 것이냐 아니면 지문 작품으로 뺄 것이냐. 자, 시에서의 어휘의 국기운이 이게 뭐 목요일이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목요일인가 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죠? 그럴 때 어휘에다가 얘를 넣으면 되겠죠? 템플릿? 안 돼요? 시에다가 시 2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얘를 무조건 강화시키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시는 거의 다 돼요. 이것만 많이 알아도 문학은. 위에 1차는 저쪽에서 물어본 거잖아. 여기서. 그럼 여기는 시어의 2차 속성을 적으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지. 1차 빼고 2차인데 양을 2개를 주는 거야. 시어 2차, 시어 2차. 이렇게. 10개, 10개, 20개, 총 20개. 어떤 적을 때는 현대시가 적을 때는 한 5개 적고 안 적는 거고 고전시가가 많으면 20개인데 20개에서 더 나갈 수 있는 가사 작품도 있을 텐데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1차 속성은 앞에서 적었다면 2차 속성은 아유 그치 고전시가도 1차 속성 적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2차 속성만 적게 하는 거야. 10개 10개 짧게 좁게 이건 지금 만드는 거잖아 이건. 그러면 1번 시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5개에서 20개 아니 더 30개 나오면 15줄 나와도 돼요. 좁아도 되고. 그리고 형광펜 치고 단어 뭐 넣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시하는 겁니다. 저 화자죠. 화자와 대상적기인데 화자는 뭐 표면에도 나다, 뭐 우리다, 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시적 대상, 요거 시적 대상, 요게 중요해요. 찾는 거 시적 대상 나무요,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하늘이요, 이렇게 적는 거. 그리고 화자가 처한 상황은 이렇게 하죠. 화자가 처한 화자의 정서는 화자의 태도는 이거 적으라고 하면 돼요. 나중에 이거 정답을 줄 거냐 말 거냐죠. 그 다음 자, 현대시 템플릿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식 템플릿. 아까 위엔 내용 끝났고 형식은 뭐죠 이제? 이건데 운율, 이미지, 표현법, 시상전개 방식, 어조, 기타. 그러면 여기다가 이해 요소, 여기다가 지문 작품에서 스스로 찾아서 적으시오. 이거 많이 적어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뭐 표현법 뭐냐인데 어떤 애는 여기서 뭐 대조법 하나 찾았어 했더니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야 비유 왜 안 찾아? 뭐 안 찾아? 이거 이미지가 감각이에요, 감각. 이거 표현법이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어떤 애는 시각만 찾더니 정답에서 막 청각, 후각 찾으면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각만 적어내는 검은색이잖아. 그럼 애들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청각, 후각을 적으라고 하는 거 틀린 거니까. 답을 불러줄 때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또는 여기다가 플러스 근거. 즉 운율은 뭐 종결어미의 반복 해놓고 근거.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근거. 표현법, 대꾸법이요. 근거. 대조법이요. 근거. 비유법이요. 근거. 시상전개 방식, 어조, 근거. 이쪽 라인 근거. 그러니까 이걸 듣고 해줄 쌤은 이따가 가서 그냥 하면 돼. 하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됐나요? 자, 기타는 뭐냐면 기타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안 하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기타 문학 개념어가 뭐가 있을까? 뭐 소통 구조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냐 대화냐 이런 것들을 여기 안 들어가요. 그게 소통 구조라서.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니 대화니 독백이니 이거 항상 이거는 자 이거 있잖아요. 말을 건네는 소통 구조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소통 구조 항상 물어봐요. 소통 구조는 세 개예요. 그냥 동글뱅이 이거 이 씨는 좀 독백이니 말을 건네는 방식이니 대화니 동글뱅이 치시오 하면 이거 판단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해주세요 나 하나 안 넣었다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모든 데다 가지고 하나 더 하고 넣고 할 수밖에 템플릿 그때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만든 거 갖고 가겠지. 근데 내년에도 뭐 이게 뭐 100년 갈 거란 보장은 없잖아. 수정해 달라고 뭐 수정할 수밖에 없지 뭐. 여기까지 현대시. 현대시랑 고전시가 다 된 거죠. 그러면 차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시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2차 속성만 적는 겁니다. 자, 저한테 수업 들은 아이들은 2차 속성이 뭔지를 알아요. 1차 속성, 2차 속성. 1차는 의미고 2차가 속성이죠. 뭐 상징이란 말도 있지만. 자, 현대시는 이런 템플릿 가겠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수업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온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수업 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국기운하기가 지문 국기운 문제는 또 다릅니다. 이거. 그 다음 자, 산문 국기운 갈게요. 산문 지문. 자, 산문은 똑같이 내용과 형식이 있으면 자, 내용에서 첫 번째 뭐죠? 이거죠. 인물의 성격 그리고 인물의 상황 인물의 씀이라고 하죠. 그 인물의 태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격 적어라. 인물이 처한 상황이 뭐냐 인물이 갖고 있는 심리가 어떤 심리냐 그 인물인데 하필이면 이 인물이 두세 명이 된단 말이야. 고전 소설이나 하니까 이 인물도 자 일단은 이해 요소를 먼저 얘기하면 이거와 관련된 템플릿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인물도 한 명이 아니란 말이야. A, B, C까지 할 거냐? 그럼 템플릿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박스에서 내용 쪽입니다. 내용 라인이니까 내용 박스에서는 자, 이거 다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이제 인물 다음에 뭐냐면 갈등이죠. A와 B가 vs 갈등 붙이고 세 번째가 사건입니다. 사건이 뭐냐면 그 사건 적으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읽은 소설의 주요 사건이 뭐니? 줄거리가 뭐니? 간략하게 적어라. 네가 이해한 걸 적어라. 이 소설의 주요 갈등이 뭐니? 이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적냐면 그래 이 소설의 주제가 뭐니? 이런 거예요. 권성징악이냐 아니면 6.25 전쟁의 비참한 거 인간들 군상들의 대처 방식이니 뭐 이런 걸 적어라. 못 적으면 그냥 빈칸인 거고. 여긴 주제. 이따가 이거 제가 템플릿 뽑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근데 이 인물이 한 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인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A, B, C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냐?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인물을 주인공을 써줄 거냐? 주요 인물 3명을 뭐 3명, 4명, 5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3명으로 퉁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의 구조를 이렇게 가로세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A, B, C를 일로 할 거냐는 이제 선생님의 디자인인 거죠, 이게. 어떤 가로 세로가 더 좋은 거냐는 건 디자인이죠. 이게 더 낫겠다. A, B, C에 여기에 성격, 상황, 심리, 태도. A 인물 적고 그러니까 A 주요물이 춘향이밖에 없다. 그러면 춘향이랑 이도령 변사또겠죠, 이거는. 현대 소설은 주인공이 한 3명이면 끝나요, 진짜로. 근데 고전 소설도 주동 인물, 반동 인물, 뭐 적대 인물, 뭐 조력자 이거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3명으로 퉁치면 A, B, C 놓고 애들이 스스로 성격, 그 아이의 성격인데 또 더 좀 면밀하게 간다면 그 아이의 근거도 있습니다. 근거. 얘가 왜 이 성격인데, 왜 이 상황인데 근거 안 적을게요. 오버한 것 같아. 애들 힘들어할 것 같아. 그다음 갈등 적긴 쉽죠. 갈등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쉬우려면 갈등 적어. 우리가 쉬운 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외적 갈등 반 나누고 내적 갈등 이렇게 해서 좀 더 좋은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상. 그럼 아이들은 외적은 이거고 내적은 이거에 내적 갈등을 발견하는 게 이게 진짜 실력이거든. 그럼 갈등 템플릿. 자, 사건은 줄거리 요약. 핵심 줄거리 요약해 오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좀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템플릿 지금 내가 대충 얘기하는데 나중에 만들어 이거 넣어줘 하는 순간 일일이 들어 다 고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럴 수 있지. 새로 만든 템플릿이고 그 전에 템플릿 박스가 있을 거잖아. 지우면 돼. 띡 딜리트 빡 넣으면 되는 거야 이거 그냥. 가서 하나하나 고치도 되고 아니면 얘를 지우고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48번 작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한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고쳐야 되는 일인 거죠. 자, 사건 다음에 밑에는 주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게 내용입니다. 이거 내용 템플릿. 자, 형식 템플릿 가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소설에서 시점이에요. 두 번째가 구성 방식. 세 번째가 상징적 소재. 상징적 소재와 그 의미를 적으시오. 상징적 소재가 뭐고 그 의미는 이렇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면 안 적어요. 네 번째가 뭐죠? 배경인데 배경도 더 들어갑니다. 이거. 자, 자연적 배경이 있니? 공간적 배경이 있니? 시간적 배경이 있니? 역사적 배경이 있니? 사회적 배경이 있니? 계절적 배경이 있니? 계절이 자연인가? 조금 달라요. 자연적 배경이 뭐냐면 비바람이 휘몰아친다. 이건 자연적 배경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절이고 비바람은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친다라는 자연적 배경에 담긴 심리와 계절적,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 안에 계절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절, 시간은 밤이니 낮이니 적을 수 있고 계절은 봄이니 여름이고 자연적 배경은 눈이 펑펑 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기에 담긴 심리. 요걸 다 넣어주면 애들이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배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 왜 하는 거죠? 이해력 향상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문 이해를 괴롭히는 템플릿을 만든다는 뜻인데 누구보다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괴롭겠죠.
그동안 지문 읽고 그냥 대충 문제 풀었는데.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템플릿도 자, 사건 줄거리는 핵심적 사건이니까 적어봐 하면 돼요. 50자 이상.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애들 열자 쓸 수 있으니까. 아, 아니야 이거. 쏘리. 배경. 그 다음에 뭐죠? 다섯 번째가 문체입니다. 문체인데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그 예시를 써줘도 돼요. 뭐냐면 이게 사투리가 있는 거니, 뭐 방언 아니면 뭐 간결체니, 호흡이 긴 문장이니, 비속어가 있니, 은어가 있니를 쭉 주고 이 안에 선택해서 적어봐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여기서 시점인데 하나 더 물 게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시점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 올 없다, 또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 디폴트입니다. 현대 소설은 무조건 없다겠지만 고전서 있다, 근거 적으시오. 어찌 통분치 아니하랴. 그걸 찾아 적는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자, 구성 방식도 여기다가 예시를 줄 수 있습니다. 순행적이니 역순행이니 디폴트니까 액자식 구성이니 뭐 회상 방식이니 뭐 이런 거. 기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 중에서 골라라라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러면 고전 소설도 자, 그러면 이 고전 현대 소설은 이게 된다고 치는데 고전 소설 어휘는 그 앞에 있는 거죠. 어휘에. 그럼 이제 고전 어휘 끝난 거고. 원래 어휘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고전 어휘가 더 중요하죠. 예를 고전 어휘를 모르는 아이들 고전 소설 읽을 때 15분 걸려요. 그 4, 5등급 아이들이 능력은 고전 어휘를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어렸을 때 어휘력이 없어서 한자어가. 그래서 고전 어휘 엄청나게 해줘야 그 아이가 모의고사 4, 5등급에서 벗어납니다. 고전 어휘 모르는 아이들 수능 때 고3 때 모의고사 4, 5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고1, 고2, 고3 때 고전 어휘 엄청나게 외우게 하고 테스트 시켜야 되죠. 자, 수필은 어떻게 하죠? 수필 지문이 있어요? 수필 템플릿, 지문. 수필은 간단한 게 수필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일상적 경험이 뭐였고 그래서 주제가 뭐니 이거예요 이거. 수필 템플릿은 간단하죠. 일상적 경험이 뭐야 이런 건데 물론 여기도 어휘야 당연히 1차에서 나갈 것이고 경험 주제 일단 뭐 수필 이렇게 갑시다. 퉁. 자, 극 시나리오는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이거죠. 어째 소설이니까 인물 성격 맞고 갈등 이거죠. 극 시나리오 이걸 줍니다. 극 시나리오는 소설과 유사.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저번 주에 템플릿 더 자세하게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고 일단 문학 템플릿이고 요거 PDF 뽑아 드릴 테니까는요. 이거 보시고 요들 선생님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고 선생님 만들어 주시고. 더 질문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 30분짜리지만 꼭 듣고 나중에 수능 교재를 하실 분들은 이게 수능 지문 문학의 템플릿이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훈련해 오는 것이며 나는 이거를 수업을 잘 해야 할 것이며 그다음 문제 템플릿 다른 거. 자, 우리 수능 국기운은 아마 대치동 목동보에도 없는 훌륭한 교재로 거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도 못 하실 건데 하나하나 우리 수능 교재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래요. 제가 한 분 한 분 들었는지 여쭤볼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